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반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반동이란 말로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동분자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손에 지금 피가 묻은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2003년에 제가 월간조선 대표를 할 때 월간조선에서 만든 책입니다. 책 제목은 6.25 사변 피살자 명부입니다. 6.25 피살자 59,994명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6명만 보태면 6만 명입니다. 6만 명의 피가 적힌 책입니다. 6.25 피살자 59,994명. 이 책 426페이지는 전라남도 나주 임자면에서 학살된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제가 펼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 한자로 다 적고 이름,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 월일, 피살 장소, 본적, 주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작성했느냐 하면은 1950년 12월 무렵, 그때 한참 중공군이 북한에 개입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살자를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한 가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완순 여 7살입니다. 피살되었습니다. 장소는 전라남도 나주군 임자면 진리입니다. 같은 가족인데 이성재 남 4살입니다. 피살되었습니다. 7살짜리, 4살짜리 또 있습니다. 이창엽 남자입니다. 16살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피살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한 가족입니다. 이충남 남자입니다. 10살입니다. 피살되었습니다. 이서운 남자 13살 농업이라고 적었습니다. 13살이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족 5명이 피살되었는데 16살, 13살, 10살, 7살, 4살 청소년이 몽땅 한 가족 단위로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9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은 9월 30일이네요. 9월 20일 하면은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총반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게릴라들이, 빨치산들이,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완장을 찬 이 내무서원들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주민들이 이제 공산치하로부터 해방이 되었구나 하고 뛰쳐나오다가 이들에게 잡혀서 학살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공산 분자들에 의해서 반동으로 물려서 죽었습니다. 아니 16살, 10살, 13살, 4살, 7살짜리가 무슨 반동을 합니까? 바로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반동이 바로 피를 부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피 묻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하나하나의 이름은 이렇게 작은 활자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구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약 6만 명의 피살자의 명단, 이들이 반동분자로 몰려서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정청래 씨는 어떤 사람이죠? 극좌 운동권입니다. 1987년 이후에 제6공화국 헌법이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민주적으로 정권이 출범하고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를 실천하고 있을 때인 미국 대사관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제 폭발물도 터뜨리고 한 사람입니다. 극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운이 좋게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여당, 그것도 막강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적법하게 임명된 정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반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단하겠다는 겁니까? 반동분자로 몰아서 처단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국민의 의무로서 정청래 대표에게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산당이냐? 공산주의자냐? 정청래 대표는 공산주의자냐? 반동이란 말을 쓰는 정청래 씨를 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그럼 공산당이냐? 라고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현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겨냥해가지고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동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한 사람입니까? 개혁에 반대했다고 반동이라고 봅니다. 이게 전형적인 좌익들의 독선입니다. 좌익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개혁, 그 개혁이 헌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개혁이라도 그 개혁에 반대하면 반동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칼일까요? 총일까요? 아니면 수갑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정청래 씨는 당 정부 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 건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짜 조작 정보 건절 대책이란 말이 나오니까 생각드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붙이는 이 세력, 정청래, 부성찬, 서영교 이런 사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등과 만나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하는 완전히 거짓말로 밝혀진 그 주장을 던져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정보 근절 대책을 하려면은 조희대 회동설을 퍼뜨린 정청래, 부성찬, 서영교 이 사람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 중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편 데 대해서는 정청래 씨는 윤석열 때문에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국민 분노는 모른 척 하더니 국민 곁으로 다가간 이 대통령의 친근한 모습에는 분노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48시간 실종 등의 주장을 편점을 두고는 잃어버린 48시간을 운운해봤자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이 생각날 뿐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민심은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 경제 회복을 원한다. 민심을 따르지 않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정당 해산을 하면 안 되죠. 헌법을 위반해야 정당 해산이 되는 거죠.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에이펙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반동이란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사람 잡는 용어입니다. 계급의 적을 가리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임명된 현직 대법원장을 반동으로 모는 이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인가? 이런 계급투쟁적 용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당신들의 정체는 공산당이냐? 그 질문할 국민된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인이 반동이란 말을 할 때는 이 책을 꼭 한번 보고 (59,994명의) 무고한 한국인이 반동 문자로 몰려가지고 죽은 이 피로선, 피에 물든 이 책을 한번 읽고 반동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